극심한 번아웃으로 정말 모든 게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책 혼을 깨우는 테라피 PMA는요, 바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통해서 PMA 테라피의 핵심이 뭔지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35살의 성공한 방송작가 인영 씨입니다. 그녀는 자기 삶이 꼭 안전망도 없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 같다고 말해요. 정말 매일매일이 위태로운 거죠. 그럼 인영 씨가 대체 어떤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정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몸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극심한 편두통에 숨쉬기도 힘들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기까지. 이게 전부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증상들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까지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정말 친한 친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때 인영 씨는 깨달아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치 빨간 경고등처럼 켜지면서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영 씨는 완전히 새로운 치유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한 사람을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온전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PMA 테라피였습니다. 그녀가 만나게 된 이 PMA 테라피는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치료가 아니었어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이 PMA 테라피는 크게 4가지 핵심 차원을 통해서 건강을 평가하는데요. 보시면 사랑은 뇌나 에너지 같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건강을, 평화는 스트레스나 수면 같은 심리적 안정을 뜻하고요. 기쁨은 가족이나 직장 같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는 깨어있는 의식, 즉 영적인 차원을 다룹니다. 이 4가지가 인영 씨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지도였던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치유 작업이 시작됩니다. 인용 씨는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들, 그러니까 일, 가족,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의사는 가장 분명해 보이는 스트레스의 원인, 바로 직장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무력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복잡한 역학관계의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인영 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팀장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이 정말 엄청나죠. 위에서는 짓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사방에서 공격받는 것 같은 느낌. 이러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뿌리가 직장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족 관계를 들여다보니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알파걸, 큰언니,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막내동생. 인용 씨는 평생 그 둘 사이에서 비교당하면서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기에 친구 세란과의 아픈 과거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지독한 경쟁심, 그리고 전 연인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 이 모든 게 그녀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아주 사소한 발견 하나가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푸는 열쇠가 되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컴퓨터에 쌓여있던 오래된 파일들을 전리하다가요, 인영 씨는 정말 우연히 10년 전, 그러니까 방송작가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썼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친구 세란이가 과거에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한마디로 인영이가 자기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불안감을 친구 관계에 그대로 투영하고 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죠. 재밌는 건 세란의 눈에는 오히려 인영이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인용 씨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 내가 친구 세란이랑 동생한테 했던 그 날카로운 비판들이 사실은 그들을 향한 게 아니었구나. 그건
내 안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구나. 이 엄청난 깨달음은요, 담당 이사가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진짜 마음의 평화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 깨달음이 인영 씨의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변화가 시작된 후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연 배우가 대본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위기 상황이 닥쳐요. 과거에 인영 씨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바로 방어적으로 나가거나 화부터 냈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릅니다. 배우의 비판을 차분히 듣고 그 우려에 공감해주면서 결국에는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죠. 갈등을 협력의 기회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라마 시청률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팀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창의력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편두통과 호흡곤란이 사라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회복됐죠. 인용 씨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유라는 게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비판 대신에 자기 인식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이라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제는 균형과 자기 연민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영 씨의 여정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됐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비판 중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는 거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